그래서 결론인데, 여러분들이 친일 논쟁을 하면 아주 비이성적일 정도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친일 논쟁이 나오면 아주 그 정치는 아주 생매장을 시키기 위해서 아주 혼신의 노력을 다해요. 그 노력을 친중파한테도 하십시오. 네?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했어요, 지금. 일본이 우리를 침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미국이 가만히 내두질 않아요. 미국이 일본이 군대를 보통 국가에서 키우는 것을 계속 견제하고 방해합니다. 즉 우리가 미국하고 그 군사동맹만 굳건히 지키는 한 일본이 우리를 침략할 확률은 제로예요. 근데 지금도 걔네들은 양치기 전술을 쓰죠. 늑대가 온다 하면서 일본이 쳐들어온다고 하면서 반일 전설을 자꾸 불러일으키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요. 일본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한미 동맹만 강화하고 있으면 절대 못 쳐들어와요. 더구나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일본과 한국 중에 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은 한국이에요. 한국에 미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중국 애들이 태평양을 못 나옵니다.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한국이 제 페이스만 유지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국가 안보는 저절로 보장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라도. 그러면 여기 젊은 애들 군대 지금처럼 군복무 기간 짧아도 됩니다. 미군 철수시키면 당장 군복무 7년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나는 우리나라 학생운동하는 놈들부터 군복무 7년 해보라 하는 거예요. 해! 그거 하면은 미군 기지 철수시켜줄게. 어? 몇 놈이나 할까? 몇 놈이나. 군대 안 가려고 발악을 하는 놈들이.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친일은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 행위를 했지만 지금은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친일하는 놈들이 일본과 결탁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네? 근데 지금 친중을 하는 사람들은 중국하고 결탁하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네? 우리나라만 팔아먹는 게 아니라 중국하고 결탁하고서 중국인들이 진출한 다른 지역까지도 다 친중화시키고 중국 땅 만드는데 적극 협조를 할 수 있어요. 그런 놈들이 무진장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 문재인 대통령이 허구만 나라 중에 뉴질랜드로 오겠습니까? 옆에 호주가 있는데. 호주가 더 좋은 데 아니에요? 남쪽에서? 호주가 제일 잘 사는 동네죠, 이 동네에서는. 나름대로 이 지역에 잘 나가는 나라 아닙니까? 왜 뉴질랜드 옵니까? 여기가 가장 좌빨이 많은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는 거지. 뭐 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먼저 와서 이렇게 분위기를 진흙탕을 튀고 가니까 다음번에 일주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뭘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와 계신 분들이 좌파 사람들 있으면 문재인 대통령 왔을 때 얘기하십시오. 왜 친중 정책 하는지, 왜 화해 비판을 허용하는가, 왜 중국인들에게 평창 올림픽 때 여름 때부터 동계 올림픽인데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는가, 왜 중국인들에게 외국인 정당 가입법을 통과시키려 하는가,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하는가. 우리나라의 역대 적폐 대상이었던 사람들, 이승만이라는 친미파와 박정희라는 친일파 이따 치자고요. 그 사람들이 언제 새해에 일본 천황폐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메리카 프레젠트 해피 뉴 이어 이런 거 했습니까? 왜 문재인은 되자마자 제일 먼저 중국에게 절을 하고 난립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그래서 이 친중파들을 제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왜? 지금 친일 논리를 자꾸 내세우면서 우리 뒷따라부터 중국인들이 잠식해서 들어오는 거를 못 보게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빨리 자각해서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은 언제 일어나냐면 힘의 균형이 깨졌을 때 나는 겁니다. 어저께 강의 때는 제가 보여드렸어요. 분쟁 지역. 좌파들의 논리는 뭐냐? 우리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희생양이다예요. 이 정도 희생양이면 해볼만 합니다. 한국처럼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될 만한 희생양이면 해볼만 하다니까요. 아프가니스탄이라던가 시리아라던가 이런 나라를 보십시오. 그런 나라는 강대국 사이에 낀 희생양의 국가인데 그지같이 못 살고 우리는 정말 잘 삽니다. 왠지 아십니까? 줄을 잘 섰어요. 줄도 잘 되는 거예요, 이게.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강대국들이 자신의 패권의 영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자기 편을 만들려고 난리를 칩니다. 가장 좋은 게 매수예요. 중국 애들이 1대1로도 매수였죠. 실패했죠, 물론. 그래서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엄청난 경제적 지원을 해줬잖아요. 여러분 거기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만든 100년 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미국 CIA 보고서에 뭐라 나와요? 박정희는 병신 같은 놈이다 라고 나와요. 병신 같은 놈은 맞지요. 왜? 누구도 하지 않는 방법을 썼어요. 네. 매우 위험했어요. 네. 근데 그게 왜 성공했느냐? 본인의 능력만으로 성공한 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외교적 관계를 잘 알았어. 뭐냐? 아르헨티나, 멕시코 잘 나갔던 나라입니다. 걔네 나라가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자동차 만들려다 망했어요. 즉 제조업 육성시키려다 망한 나라들이에요. 중간에.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에 제조업이 아니라 중화공업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즉 뭐야? 자동차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염산 만드는 거예요. 황산 만들고. 우리나라가 염산이나 황산 만들면 여러분들이 사서 뭐 집에서 음식 만들 때 재료로 쓸 거예요? 아니잖아요. 전혀 쓸모없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미국에서 미친놈이라고 하는 거지. 야, 가난한 주제에 니들이 뭐 하는 거야, 임마. 연필 만들어, 연필. 통조림 만들어. 이 얘기했던 거라고. 근데 우리가 그걸 거절한 거예요. 그 미친놈이라고 그러지. 이 새끼 진짜 미쳤구나. 근데 그거 왜 했는지 아십니까? 그게 있어야 제조업이 가능해져요. 그냥 덜렁 제조업을 만들면은 기초 원자재를 강대국으로부터 수입해야 됩니다. 그럼 미국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한다고요? 원자재가 올려버리면. 우리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독자적인 경제를 만들려면 먼저 원자재까지는 방법이 없지만 중간재만큼은 우리가 국산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초 작업이 중화공업이라고. 네? 그 돈을 미국으로부터 날로 먹었어요. 왜? 냉전을 이용했다니까. 냉전이 아니었으면 그 기회는 없었어요. 그럼 미국은 왜 줬느냐?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준 거예요. 다 알아. 아, 이 새끼가 안 되는데. 근데 안 주면 어떻게 해? 배짱 튀기는 거예요, 시장. 나 이렇게 하면 나 쓰러지나 악수해버릴 수도 있어. 막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래느라 준 거예요. 야, 생각 바꿔봐라. 그거 아니라 이렇게 해야 돼. 안 들어버리죠? 그러면서 우리는 제싹이 어디로 갔어요? 일본 쪽으로 접촉했죠. 일본의 전후 세대들. 동경재판에서 사형 선고 받고도 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 그 단가의 주의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뭘 생각했느냐? 우리가 전쟁에는 패했지만은 경제적으로 미국을 이길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우파는 반미주의자들 많아요. 네? 일본 우파들은. 그 사람들을 이용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 미쓰비시 이런 애들이 포항제철 건설하고 했다고요. 우리가 기술이 어디 있어? 일본 기술을 이용했어요. 왜? 60년대 이후서부터 미일 무역전쟁이 일어났거든요. 미일 무역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미국은 일본을 조지기 위해서 결국 한국을 손을 잡습니다. 일본이 갓산 제품 만들어내니까 이길 수가 없어. 한국에게 아웃소싱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요거 끝에만 만들어 했다가 야 껍데기도 만들어봐 했다 나중에 통째로 만들어버리게 한 거예요. 왜? 가격 경쟁에서 일본은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미일 무역 경쟁을 이용해서 지금의 대국이 된 거라고요. 지금의 미중 무역 전쟁은 우리에게 기회되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편들면 어떻게 된다? 1950년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싶냐는 거예요. 네?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당시 그 기회는 다시는 안 와요. 그땐 정말 운이 좋았던 거예요. 정말 운이 좋았던 거예요. 우리는 미국 돈과 일본 돈을 양쪽으로 다 먹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경제 기적은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네? 이거를 좌파들이 절대 안 가르쳐 주죠.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의 사이가 좋아하는 줄 아세요? 안 좋았다니까? 안 가르쳐요, 이런 걸. 그래서 지금 중국이 이런 짓을 하는데 너무 유리해요, 우리한테. 그 중국이 샤오미라든가 화웨이라든가 자동차 이런 것들 만드는데 이거 다 한국이 만들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한국 기술 뺏어가서 만드는 겁니다. 저가 전략으로 나가면서 우리 제품의 경쟁력을 죽이고 있어요. 마치 스페인에서 일어난 것처럼. 그러한 중국의 불법 수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예요. 트럼프가 신의 한 수를 썼죠. 그게 관세 정책이에요. 아, 그 정말 아이디어 좋아요. 저도 그 생각까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 다음 프로세스가 쫙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중국 엿먹겠구나. 중국 애들이 중국 애들, 중국 인민들을 짱발짱 법처럼 빵만 훔쳐도 징역 10년 때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법이 무섭다고요. 그렇게 해서 값싼 공짜 노동력을 생산해냅니다. 가끔씩 장기도 팔아먹고 노동력으로 써요. 이 값싼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이 도대체 가격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 근데 이걸 막을 수 있는 아주 신의 한 수가 뭐예요? 관세 인상이에요.
중국에서 저가를 만들면 세금을 왕창 붙여서 가격을 올려버리면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중국 제품? 안 팔리지. 아, 대단하다 한 거야, 대단하다. 정말 이런 약점이 있었구나. 즉,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우리가 중국에게 사기를 당해서 빼앗긴 기술들이 많습니다. 그 기술을 가지고 지금 중국 애들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물건 팔아먹고 막 지금 돈 벌어서 또 거기다가 땅 사고 차이나타운 세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전 세계가 중국판이 되고 아주 혼란이 오고 있어요. 이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관세 정책이에요. 이 관세 정책이 빚을 보려면은 한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일본도 안 되고 다른 나라도 안 돼요. 한국만 도와주면 돼요. 어떻게 도와주면 되는지 아십니까? 한국 제품이 중국 제품 대신 팔리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국 제품이 중국 제품 대신 팔리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걸 연구하면 되는 거예요.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시장 거대하죠? 그것 때문에 지금 중국이 이 거대한 국가가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시장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고 계십시오. 우리나라 경제력이 얼마나 커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청년 실업 걱정할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노동력이 딸려서 난리가 나지? 그러면 중국이 수출하는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뺏어올 거예요? 한미 동맹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동맹국으로서 미국하고 지금 대테러, 북한의 핵개발 저지, 그 다음 이란 문제, 제가 이란 문제 자꾸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란 제지해야 된다니까. 이런 거에 공조를 하게 되면 우리는 동맹국이 되는 거예요. 마치 베트남 전쟁 파견감으로써 중동 건설붐이 이렇듯이 동맹국한테 그 혜택을 주는데 그 혜택을 지금까지는 일본이 먹었어요. 왜? 한국이 땡깡물이니까. 근데 일본을 키워주게 되면 위험해집니다. 미국은 패권을 원하는 거예요. 동북아 지역의 패권. 동북아 지역에 미국의 영향력을 확장하고 싶은데 일본을 키워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해군을 키웁니다. 미국이 동북아시아에 영향을 끼치려면 해군이 필요해요. 해군과 해군이 부딪히면 안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키우는 거예요. 왜? 한국이 남북이 대치된 상황에서도 육해 공군 중에 육군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땅이 붙었기 때문에. 남북 통일을 해도 여전히 육군을 키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때 진짜 본방이거든. 중국과 러시아랑 국경을 맞대기 때문에 국방력을 강화하면 강하지 약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당연히 우리는 육군을 강화시키게 돼 있어요. 따라서 미국의 해군이 동북아시아를 왔다 갔다 해도 통일된 한국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키워줄 수밖에 없는데 한국이 싫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미국의 전략적 인내가 몇 년을 갈 것 같습니까? 응? 문재인 정권 안에 벌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음번 선거 때 뒤집힐 수도 있어요. 민주당 정권 지지율 떨어뜨리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청년 실업률 증가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청년 실업률 증가시키는 거 못할 것 같습니까? 응? 우리나라 경제 무너뜨리는 거 톡 치면 끝나는데? 응? 중국하고 하면 된다며. 제가 만났던 좌파 사람들, 소위 얘기한 지식인들 늘 그랬어요. 우리는 미국 필요 없고 중국이랑 하면 된다 했어요. 그래서 내가 했어요. 어떻게 해요? 중국을 벗어나서, 아니 미국을 벗어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봤을 때 전혀 없는데 있대요. 그게 지금의 결과입니다. 대단하죠. 바깥 세상을 몰라요. 중국 전문가래요. 근데 중국말을 할 줄 몰라요. 아니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아니 중국말은 알아듣던 중국 문헌이라도 읽을 줄 알아야 못 읽어. 뭐 중국 전문가야 도대체. 그러다 중국이 미국을 이긴대요. 그냥 미쳐버리는 거죠. 지금 중국이 어때요? 미국 이깁니까? 개판됐죠? 못 이긴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미국하고 적을 진다고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지금? 한국 경제가. 어?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이영자 왜 나가고 있어요? 경제 불안 때문이에요. 시급 올려주면 경제가 좋아진다고? 누구 마음대로. 여러분 그 거시경제 매크로 이코노미라고 있습니다. 여기 경제학과 있으세요? 거시경제학 배우는데 거시경제학에서 하는 게 가계, 정부, 기업입니다. 이 세 개 요소가 움직이면서 어떻게 국가 경제가 성장하는 거시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 세계화는 몰랐거든. 그래서 거시경제학에서 이제 중요한 요소가 뭐냐? 외부 요인입니다. 외부 요인이 어떻게 변화해서 가계, 기업, 정부가 경제 성장을 하냐 못하냐 결정돼요. 근데 지금의 좌파들은 가계, 기업, 정부만 얘기해요. 여기서 미국을 쏙 빼버렸어. 미국 빼고도 될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에 만만해져. 경제 무너집니다.
경제 무너지면은 우파 쪽에서 다시 정권을 찾을 수 있는 기회는 옵니다. 근데 그거 잘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탄핵된 거가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일반 대다수의 대중들이 문재인을 찍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그동안 우파 사람들의 나태함과 부패가 큰 영향을 끼쳤어요. 그건 절대 부인하지 마십시오. 있었습니다. 그게 결국 정권교체로 이어진 거예요. 전체적으로 지방선거에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의 지지율 비율을 보면은 지속적으로 자유한국당은 감소 추세에 있었어요. 지속적으로. 왜? 점점 국민의 지지율을 잃어가고 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게 이번에 터진 것 뿐이에요. 결정적으로. 왜 터졌느냐? 부정부패예요. 학연, 혈연, 지연 이런 걸로 서로 지혜들끼리 밀고 당기고 이래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이 출세 못했거든. 그 불만 세력이 이번에 민주당한테 붙어버렸던 거예요. 근데 악불사 그 민주당이 빨갱일 줄이야.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처음에 사람들이 안 믿었죠. 요새 공산당이 어디 있어요? 아니 중국 공산당은 공산당이지 뭐가 공산당입니까? 북한 공산당은 공산당이지 왜 없어요? 공산당이 있지.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죠. 북한에 너무 많이 퍼주죠. 중국하고 너무 결탁을 많이 했죠. 네? 미국이 한국에 제재를 가하죠. 왜? 북한에 송금하지 말고 송금했잖아요. 이런 문제들 막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이러니 한국이 제대로 갈 리가 있습니까? 경제가. 네? 그리고 지금 정권이 그렇게 공산 정권 애들이랑 결탁해 먹으니 한국 경제가 잘 가겠냐고요. 그리고 그렇게 결탁해 먹는 놈들이 공산주의가 아니면 누가 공산주의자입니까? 도대체. 네? 공산주의자 맞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경제 안 좋은 거예요. 따라서 우파 정권이 생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기회.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대비해야 되느냐? 지금 문재인 정권이 흔들린다고 해서 때는 이때다 그러고 이 좀비 같은 놈들이 다시 소위 얘기하는 반문연대라는 걸로 뭉치려고 있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우파 정치인들이에요. 네? 그 새끼들의 문제는 뭐냐? 우파이긴 한데 친중이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성조기를 흔들면서 뒤로 오송기 흔드는 놈들은 절대 우파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미 공식적으로 얘기했어요. 중국에 대한 무역전쟁 선포, 그 다음 민폐훈련처럼 군사적인 측면에서 반중을 선포했어요. 즉 지금 한국인들처럼 대다수의 한국인들처럼 경제는 중국하고 국가안보는 미국하고 이 논리가 성립 안 됐다는 것을 미국이 직접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짓을 하겠다는 우파는 절대 우파가 아닌 스파입니다. 간첩이에요, 그 사람은.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다음번에 나오게 되는 국회의원이든 대통령 후보는 무조건 반중친미예요.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반중친미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 번 더 재임이 될 수 있습니다. 8년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5년제 단임제예요. 따라서 다음번 3년 뒤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이 돼서 한 번 더 좌파 정권이 생긴다면 미국의 선택은 극단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한국에 대해서. 왜? 트럼프 임기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임기 내에 한국의 좌파 정권이 존재하면 트럼프 임기가 먼저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면 미국은 대북 정책을 과격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거기엔 당연히 전쟁 옵션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합리적으로 생각하세요.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좌파들이 저렇게 시간 질질 끌고 방해한다면 미국은 극단적인 수단도 꺼낼 겁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 우파가 정권을 잡아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우파 정권이 친중 우파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친중 우파는 미국하고 대화의 상대가 아니에요. 미국은 친중 우파 정치인들을 절대 백악관으로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어딜 들어와, 어딜 들어와. 네? 친중 우파가 우파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친중을 부르짖으면 경상도 출신 정치인이 어떻게 우파입니까? 네? 친중을 부르짖는 기독교사가 어떻게 우파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친중을 말하는 서울대 출신이 우파 맞습니까? 네? 그거 안 된다니까 그러네요. 우리나라는 좌파 우파를 떠나서 그 근간에 친중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 상당수가 친중입니다. 김대중 정권 때부터 아무 생각 없이 돈이면 그저 헬렐레 해가지고 돈 받아 먹다 코끼는 우파 정치인들이 한두 놈이 아니라고. 이런 놈이
문재인 개새끼하고 반문연대를 하면은 그게 애국자가 되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집권을 했을 때 과연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질 거라 보십니까? 미국의 경제 제재를 풀어줄까요? 안 풀어준다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하는 겁니다. 첫째, 북한 문제, 무력 사용 확률이 높아지는 거. 또 두 번째, 무슨 문제가 있느냐? 미국은 한국을 포기하고 북한이가 선잡을 확률이 생기는 거. 최소한 김정은은 장성택이라는 친중파, 자신이 주석이 되는 후견인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 정도의 또라이 짓을 했다고. 에? 왜 문재인 정권은 중국 애들한테 후원을 받은 다음 대통령 된다고 반중 왜 못합니까? 김정은처럼. 차라리 그 짓을라도 하지. 못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하는 논리는 잘 먹혔습니다. 미국과 외교관계를 실패했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지금 맞고 있죠, 제 말이? 제 말이 언제 틀어지게 되느냐? 우리나라에서 친중 우파가 집권하게 되면 제 논리는 무너집니다. 왜? 야, 네 말대로 우파가 정권을 잡았는데 왜 한국 경제 나빠져?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김정일 박사 말이 틀렸네. 이거를 지금 좌파들이 경제 논리로서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관계 좋다고 해서 경제 발전하는 거 아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좌파들이 경제 논리라면서 지금 얘기를 하면서 한국 사람들의 반미 감정을 계속 일으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증명이 되는 건 우리나라 친중 우파가 정권 잡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경쟁이 안 시킬 때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음번 대통령 선거가 일어났을 때 국민들은 다시 좌파로 뽑게 됩니다. 좌파 20년 집권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문재인, 친중우파, 다시 좌파로 넘어가는 거예요. 즉 뭐냐? 미국하고 관계를 좋게 하고 나쁘게 하고 상관없이 한국 경제는 나쁘다. 이거는 다 그러면 어디로 이제 문제가 쏠리냐? 전 정권의 잘못.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이 논리를 얘들이 좀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반문연대를 하는 친중 우파 정치인들을 배제해야 된다고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매우 위험하다예요. 그 새끼들 5년 정권 잡게 해주겠다고 여러분들 나머지 평생을 버리겠냐는 거예요. 걔네들은 상관없어요. 걔네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정치인놈들입니다. 걔네들은 국가관이 없어요. 정권만 잡고 낸다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나이 드신 분들도 많으시니까 제가 그것도 얘기할게요. 반문연대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 바른미래당 같은 놈들이 많습니다. 자유한국당에 들어가는 놈들 중에도 당연히 바른미래당 출신들이 많아요. 쉽게 얘기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세력이에요. 걔네들이 친중 우파 대통령을 만들고 국회의원 다수석을 차지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석방 될까요, 안 될까요?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안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경제 성장 안 되기 때문에 청년 실업률은 계속 고질병으로 갑니다. 그것이 결국 저출산 고령으로 가면서 순수 한국인들은 사라지고 중국인들이 채울 거예요. 그 자리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절대 석방 안 됩니다. 걔네들은 석방하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독자적인 정치 세력을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힘을 합쳐서 괴멸시켜야겠죠. 그럼 우리나라 우파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네? 요즘 반문연대 하니까 국민들이 아 드디어 꿈에 그리던 우파가 대단결을 하는구나.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요? 막 얘기하는 거예요. 지원하지 마세요 하고 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똥은 걸러내고 밥을 만들어야지. 똥은 똥이랑 밥을 섞어서 밥을 만든 건 그게 똥밥이지 그게 밥입니까? 네? 아무리 배고파도 그렇지 가려낼 건 가려내야지. 그래서 절대 친중 우파 정치인들을 내기오지 말라는 겁니다. 포주 보십시오. 옆에 대대적으로 숙청했잖아요. 그렇죠? 중국과 관계 있는 정치인들 대대적으로 잡아냈죠. 그리고 나서 미국하고 민폐 훈련도 하고 같이 동맹국으로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적폐 청산하듯이 친중 우파들을 청산하지 않고 우파 정권을 세운다면 우린 절대 미국과 동맹국이 안 됩니다. 안 되고 경제 발전 안 되고 그리고 나서 국민들이 착각에 빠지게 되면 우린 영원한 아르헨티나 같은 국가가 되는 거예요. 아르헨티나 지금도 여전히 좌파죠? 왜 지들이 못 사는지 이해를 못해. 난 눈에 보이는데 왜 쟤들이 저렇게 그지같이 사는지 왜 멕시코가 못 사는지 왜 필리핀이 못 사는지가 눈에 보이는데 얘네들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자꾸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거예요. 그럼 한국이 경제 성장을 실패하고 경제가 나빠지면은
여러분들은 안타까울지 모르지만 여러분 주변 국가들은 박수를 치고 좋아합니다. 첫째, 한국 여자 예뻐요. 매춘 간단해요. 일본 남자들 한국 여자 얼마나 좋아합니까? 환장을 하죠. 중국 남자들 한국 여자 얼마나 좋아한대요. 눈깔이 뒤집히죠. 그래서 북한 여자를 데려다가 쓰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그런 나라 되는 거예요. 공기 깨끗한 나라, 공장이 없는 깨끗한 환경, 친환경 매춘 관광 대국 되는 거죠. 그걸 원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네? 그린피스는 와서 중국 놈들이 와가지고 한국에 공장 짓지 말라고 개질하더라고. 그러면서 동부 해안에다가 원자력 발전소 수백 개를 짓겠다 난리를 치고. 도대체 그 중국 그린피스 놈은 왜 중국 가서 그런 거 안 합니까? 왜 우리나라에 와서 원자력 발전소 짓는 거, 그것도 3개 짓는 거에 대해서 개거품을 물으면서 중국 동부에 몇백 개를 짓는 거에 대해서 왜 침묵하냐는 거예요. 그 그린피스가 제대로 된 그린피스 맞습니까?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좌파 사람들 뇌가 있으면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중국은 인권과 환경보호라는 명목으로 한국의 경제성장을 억제하고 한국을 영원한 중국의 속국을 만들려는 것을 국제기구를 이용해서 하려고 있어요. 여기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를 대표적 예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드디어 유동인구가 중국인들이 제주도 원주민을 넘겼어요. 그리고 제주도 토지도 중국인들이 현지인보다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주도 치안을 중국 공안에게 맡기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앞으로 한국 본토에서 일어날 일이라니까. 왜? 지금 민주당이 이번 국회의원 선거 때 다수당을 차지하면은 제가 앞에서 열거했던 외국인 정당가입법부터 해가지고 외국인들을 위한 모든 법들을 다 통과시키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다고요. 응? 그래서 그 법이 통과되는 순간 우리나라 젊은 애들은 100% 실업자예요. 뭐 지금 뭐 실업률, 뭐 실업률 뭐 3%, 4% 이 갖고 난리치죠? 3, 4% 문제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다가는 100% 실업자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중국 애들 건물주가 되고 여러분들 거기 임대해서 얻어 살고 얼굴 반반한 한국 여자들은 죄다 중국 남자들 부자들 세컨드가 되는 거고 한국 남자들은 그 여자 옆에 비부쳐서 기둥서방하면서 여자한테 돈 받아서 생활해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관광 가이드 해야죠. 여기가 불고기집입니다. 여기가 맛집이에요. 한복 입고 그런 거나 관광 가이드 해야 된다고. 그게 우즈베키스탄의 일 아닙니까? 제가 좋아하는 나라. 저는 그런 거를 남이 나라니까 즐길 수 있어요. 그러면서 측은하죠. 아유, 이 병신 같은 놈들. 왜 이 방법을 모를까 하는 거예요. 왜 너희가 가난한지 몰라? 응? 설명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아직도 사비에트 사유스, 소비에트 사회주의를 그리워요. 아유, 병신 새끼. 그래, 너는 그렇게 해라. 어차피 남의 나라잖아. 나는 요새 즐기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응?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좋아할 나라, 안타까운 나라 한 명도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가 망하는 거예요. 정치는 늘 더럽고 피를 묻히는 일이에요. 따라서 정치를 하면서 성인군자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좌파들이 지금 정치인들을 그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저 새끼는 비리가 많아. 저 새끼는 뭔가 음모를 꾸미면서. 음모 꾸미면 어때요? 정치인인데. 네? 정치인인데 북한 애들 공작하는 놈들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증거가 없으면 증거 조작해서 때려잡으면 되는 것이고 죄를 안 지었으면 누명을 씌워서라도 조져버려야지. 북한 간첩이 맞다면은. 그걸 지금 누가 보호하죠? 인권 이런 걸로. 웃긴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온갖 공작을 다 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부정의하다고 생각하는 일들도 해요. 근데 그게 과연 부정이 아니야.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그게 옳은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그 덕택에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아랍 애들이 석유 안 팔게 되고 떼강 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래, 기름값 2배 줄게. 이런 식으로 갔죠. 미국은 어떻게 했어요? 이 개새끼를 만나고 아구장을 걸렸다고요. 누구 마음대로 2배를 받아? 죽여버린다? 했더니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러면은 안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뭐 했어요, 그동안?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우리 공짜 얻어먹었잖아.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패권이라는 건 늘 존재하는 겁니다. 몽골 제국이 존재했고, 대영 제국이 존재했고, 알렉산더 제국, 무굴 제국, 수많은 제국이 존재했어요. 근데 지금처럼 점잖게 한 적은 없잖아요. 중국이 미국보다 더 신사적으로 한다면 저는 찬성이에요. 뭐 어때? 진짜 대안이 있네. 근데 이 중국이 하는 짓은 지금까지 만들어온 이 모든 것을 역행시키는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18세기 제국주의로 돌아가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왜 찬성해야 됩니까?
설령 중국이 미국보다 유리한 상황이 되더라도 난 죽어도 중국을 지지 못해요. 예? 여러분들 차이나타운 같은 거 여러분 다 노예된다니까. 그 중국 애들은 노예가 안 될 것 같아요? 중국 부자들이 그 시스템으로 돈을 버는데 왜 중국 애들 인건비를 올려줍니까? 노예 상태로 있어야지. 그래야 개기지도 않는데. 예? 중국이 세력을 얻으면 얻을수록 전 세계가 산업혁명 이후로 이만큼 중산층을 만들고 시민격을 형성해 놓은 거를 원점으로 돌리는 행위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민주세력 맞습니까? 아니지. 세계적 차원에서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인권과 민주주의를 말하는 좌파들은 철저하게 봉건주의로 돌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수구입니다. 그게 수구인 거예요. 왜? 시민계급을 없애고 있잖아 지금. 전 세계적인 중산층의 몰락이 중국 경제 성장과 맞물려 있다니까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뭐냐? 미국이 중국이랑 싸우다 하다 안 돼가지고 야 우리도 중국처럼 똑같이 하자 이렇게 될까 봐 겁나는 거예요. 미국이 중국처럼 한다 그러면 그때 전 세계가 지옥이 되는 겁니다. 저는 미국이 계속 이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중국이랑 경쟁했으면 해요.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삽니다. 미국 애들이 우리나라에 회사 세웠잖아요. 사장만 미국 놈이지 다 한국 사람이잖아요. 월급은 적게 줍니까? 오지게 많이 주죠? 일은 어때요? 한국 회사보다 근무 여건이 더 좋아요. 네? 아니 이 정도의 혜택을 받는데 뭐가 불만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네? 진짜 이 한국 사람들이 진짜 제국주의 맛을 못 봤어요. 저는 중동에서 살았고 중앙아시아에서 삽니다. 엄청난 강력한 독재 국가예요. 거기 국민들 삶을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피폐한지요. 네? 한국 사람들이 내가 봤을 때는 배부름에 겨워서 몰라요. 네. 너무 몰라. 그 바깥 세상을 나가서 이런 뉴질랜드 같은 좋은 나라 말고 후진국가 보세요. 네? 비참함이 보이니까 비참함이. 저는 그거를 14년 동안 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스탈린의 딸이 그랬잖아요. 책으로 공산주의 공부한 사람은 열렬한 추종자가 되지만 몸으로 체험한 사람은 반공주의자가 돼요. 제가 그 공산주의 국가에 살았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는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정도로 반중입니다. 소련이 실패했던 공산주의 혁명을 중국이 이어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공산주의는 멈추지 않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공산당이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하는 천진난만한 소리와 상관없이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타도의 대상이지 협력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를 잘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반중대화하는 건 아니에요. 여긴 남의 나라니까. 여러분들은 사이버상으로 도와주시면 돼요. 한국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인터넷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왜? 우리나라에서 자꾸 반중 얘기를 하면 자꾸 언론 자체가 죽여버립니다. 우파 언론조차도 반중 얘기를 하면 죽여버려요. 반중 얘기를 못하게. 국제사회에서도 구글 같은 것들도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으면 이건 이어질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들도 머리 감았고 눈 감은 사람들인데 여기 사람들 입장에서 여러분들도 중국인입니다. 아시겠어요? 일본인처럼 되십시오. 일본인처럼.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아시아 2등 국민으로 취급당하면서 세계적으로 멸실당하게 돼 있다고요. 네. 그래서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